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함정 속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중국을 바라보며 소리쳤죠. 무역전쟁이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중국을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미국 내부, 연준, 그리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단순한 수출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 가치, 금리 정책, 세계 패권까지 연결된 치밀한 심리전이죠. 지금부터 이 관세 전쟁의 진짜 목적과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전략을 인베스트 GPT에서 완벽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의 판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1. 트럼프 관세 폭탄, 진짜 타겟은 연준이다. 사건은 한낮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시작되었다. 모두가 중국을 향한 선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번 관세 폭탄의 진짜 표적은 중국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시선은 훨씬 더 가까운 곳, 바로 워싱턴 DC. 연준 본부를 겨누고 있었다. 트럼프는 대중 앞에서는 언제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말한다. 미국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의 주변 참모들은 속삭인다. 진짜 목표는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대통령께선 연준을 움직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속삭임 속에 이번 사건의 전모가 숨어 있었다. 연준은 트럼프의 통제 밖에 있는 몇 안 되는 권력이다. 금리 정책이라는 돈의 물꼬를 쥐고 있는 그들을 트럼프는 늘 불편해했다. 문제는 지금 미국 경제가, 고용과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짐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 약점을 정조준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입 물가를 자극했다.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수치는 자연스레 올라갔다. 언뜻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지만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 덫으로 활용한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제조업은 죽고 내가 지키려는 일자리는 사라진다는 논리를 만들고자 했다. 즉,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내리지 않아도 모두 트럼프가 원하는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는 시나리오였다. 관세라는 폭탄이 터졌을 때 시장은 중국과 유럽을 바라봤다. 하지만 트럼프는 차분히 앉아 있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건 파월의 한숨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연준의 고민을 끌어내기 위해 던진 완벽한 카드였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항상 트럼프의 정치적 본능에 있었다. 그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권력을 굴복시키는데 더 큰 흥미를 느끼는 인물이다. 관세라는 무대는 글로벌 무역이 아니라 연준이라는 상대를 무릎 꿇리기 위한 정교한 연극장이었던 셈이다. 그날 백악관에서 쏟아진 플래시 세례 속에서 트럼프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는 이미 한 수 앞선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관세로 인플레를 키우고 금리를 흔든다. 모든 사건에는 전조가 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발표한 그 순간 시장은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연준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걸. 관세는 수입 물가를 올린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자극된다. 연준은 책상 위의 보고서를 보며 고민에 빠진다. 원칙대로라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 경기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 바로 이 딜레마가 트럼프가 설계한 덫이다. 미국 경제는 이미 고용 둔화, 기업 투자 위축, 부채 급증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는 셈이 된다. 이 모순된 상황을 트럼프는 정확히 노렸다. 그는 연준이 움직일 수 없는 틈새를 관세로 넓혀갔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망한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 핑계로 나를 비난할 것이다. 트럼프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언론과 시장을 이용했다. 내가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연준이 망치고 있다. 이 프레임이 완성되면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해도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가 된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달러 약세다.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이중 포지션을 썼다. 이 상황에서 연준은 속수무책이 된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꺾이고 내리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달러 약세가 시작된다. 트럼프가 노린 것은 연준의 정책적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었고 결국 연준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도로 몰고 갔다. 마치 완벽한 살인을 설계한 범죄자처럼 트럼프는 관세라는 작은 흠집을 내고 그 흠집이 시간이 지나며 치명적인 경제적 상처로 번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연준은 조용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시장이 달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3. 한국과 일본, 이유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사건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태평양을 건너 서울과 도쿄, 그리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베를린과 파리까지 도달했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이 가라앉기도 전에 세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파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모두 수출이 생명줄이다. 트럼프의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무너진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한국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자본 유출이 시작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방어하고 싶지만 가계부채 폭탄이 발목을 잡는다.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 결국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양새가 된다. 일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일본은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로 버텨왔지만 트럼프는 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트럼프는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관세라는 칼을 들이댔다. 일본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수로 눈을 돌리지만 고령화와 소비 침체로 내수 시장은 이미 죽어 있었다. 엔화는 계속 약세로 가고 싶어도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일본은행은 꼼짝없이 옥죄인다. 그리고 유럽. 독일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관세에 가장 민감하다. 미국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의 점유율은 급감했고 프랑스 농업도 미국의 보복관세 대상이 되며 타격을 받는다. 이유는 공동 대응을 외치지만 브렉시트로 흩어진 결속력은 이미 형해화된 지 오래다. 영국은 오히려 기회라며 미소 짓고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를 원망하는 구도로 빠진다. 이제 세계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관세라는 거대한 미궁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한국은 원화와 수출 의존도라는 촉수에 갇히고 일본은 엔화와 내수한계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다. 이유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공동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트럼프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나의 관세 조치만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정교한 심리전.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무대는 이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4. 관세전쟁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처음 시장은 무덤덤했다. 또 트럼프식 쇼 아니야? 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달러 인덱스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 미묘한 순간이었다. 관세는 분명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시장은 점점 조여들었다. 그날 뉴욕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은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관세전쟁이 주식시장의 기회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이건 2008년 금융위기의 재림이라고 했다. 진실은 어디에 있었을까? 트럼프가 흔든 것은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었다. 관세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금리 정책을 가로막고 세계 각국은 환율 전쟁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글로벌 자본은 혼란에 빠졌다. 안전자산이라 여겨졌던 미국 제도, 달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달러 강세로 환율은 요동쳤고 미국 국채 금리는 불안정하게 출렁였다. 채권 시장조차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치솟고 있었다. 채권 시장? 금리 리스크에 짓눌리고 있었다. 환율? 각국 정부가 개입과 방어를 반복하며 예측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미궁 속에서도 생존하는 길은 있었다. 첫째, 현금 비중 확대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무엇보다 유동성이 생명이다. 둘째, 필수 소비재와 고배당주는 비교적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원자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에너지, 곡물, 금 같은 실물 자산이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피난처가 됐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심리전이었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로 움직인다. 공포에 휩쓸리면 패배하고 공포를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투자자들에게 그 시험대를 던진 것이다. 누가 이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고 누가 공포에 무너지는지를 가르는 잔혹한 게임. 관세 폭탄이 터지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을 파고들 때 진짜 승자는 공포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한 소수였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인가?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대부분이 몰랐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라는 칼을 뽑아들었을 때 모두가 중국과 유럽, 일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응시하던 곳은 오직 하나, 미국 내부의 권력이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원했을까? 무역 수지 개선? 아니다. 제조업 부활? 그것도 아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노린 것은 정치적 지배력이다. 연준을 압박해 달러 가치를 조정하고 글로벌 패권 구도의 중심에서 다시 미국이 군림하는 판을 짜는 것. 그 과정에서 경제적 손해나 시장의 혼란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힘을 원했고 그 힘은 오직 정치적 승리에서 비롯된다. 그럼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겉으로 보면 트럼프가 모든 걸 흔들고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 소비자들은 고통받고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이 해결사로 등장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지지율과 정치적 존재감이다. 패자는 누구인가?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정치적 갈등으로 분열된 이유, 그리고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패자는 자신이 패자인지도 모르는 투자자일 것이다. 이제 시장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관세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공포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통찰을 통해 기회를 잡는가. 트럼프는 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그 폭탄의 방향과 파괴력은 각자에게 다르게 작용할 것이다.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낚아챈다. 시장이란 원래 그런 곳이다. 규칙이 없다. 오직 살아남는 자만이 게임의 룰을 새로 쓰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게임의 어느 자리에 있는가? 에필로그. 트럼프는 언제나 한 수 앞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가 던진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가 아니라 환율, 금리, 패권까지 흔드는 거대한 정치 게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냉정하게 시장을 읽는 사람뿐입니다. 누구나 공포에 휘둘릴 때 그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한 수.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무기입니다. 인베스트 GPT는 여러분이 그 한 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투자자가 되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